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이시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업계 시리즈 중에 PMPO 서비스 기획자, IT 기획자가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기획자 중심의 커뮤니티 쪽에서 뭐 몇 천오백 명 이상 되는 오픈 채트 몇 군데,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조직, 그리고 또 모임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기획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이 이 PMPO 서비스 기획자, IT 기획자라는 직무를 하는데 얘가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컨셉은 어떻게 되고 역할은 어떻게 되고 나의 정체성은 정말 이게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다른 조직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내가 이게 헷갈리니까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갔을 때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 라는 고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이 수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종종 제 의견을 좀 나누면서 팩트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생각의 기준을 좀 잡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나 말고 다른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근황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PMPO 서비스 기획자, IT 기획자가 많이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런 걸 제가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 저는 이렇게까지도 막 과장을 하면 거의 100%가 정확한 정체성이 없는 식입니다. 나 나름의 생각이 확고한 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모임에 갔을 때 이제 서로 소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PM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다른 회사에서는 PM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PM이랑 PO라는 직함을 받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분야에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현재 지금 2024년 기준의 업계 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얘가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제 나름의 정리된 게 있어서, 이건 의견인데 팩트라기보다는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 IT,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재 IT 세대의 특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일 때 저는 이제 꽤 오래전부터 IT를 했죠.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제 머릿속에 있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손에 꼽히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찾기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빠른 용어들이 빨리빨리, 그리고 그 용어가 어느 시장에 충분히 동일한 의미로 안착되기 전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정보를 찾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근데 이 채널이 유튜브, 블로그, 브런치, 오픈톡, 커피챗, 그리고 같은 채널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각자의 사람이 어떤 팩트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모호한 서로 간에 정리된 의견들, 내가 갖고 있는 개념적인 정리, 아니면 내가 파악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빠른 용어가 되게 혼재되게, 이 사람의 컨텐츠를 본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요, 저 사람의 컨텐츠를 본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기가 왔고, 마지막으로 IT 조직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나 나랑 비슷한 사람 몇 명이서 하거나 아예 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선배에서 선배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우리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걸까라는 확신 정도는 갖고 지내는데, 최근에 이제 IT를 하시는 특히나 기획 분야,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기획 분야 이쪽은 이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맞아, 내가 직접 찾아서 한 거긴 한데 라는 확신이 계속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과 같은 PM, PO 서비스 기획, IT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고민들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이름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여기 있다가 딴 데로 넘어가면 아예 경영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시작을 하세요. 보통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이름 중에 하나를 해서 적절한 아레나를 매핑시켜갖고 진행을 하는데, 고민이 되는 게
내 직무를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맞겠어? 우리 회사에서 시키는 게 예를 들면 하나만 너무 집중해서 시켜.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너무 넓게 시켜. 이게 많은 경험을 하는데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그래서 맞게 하고 있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는 건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래 이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나눔을 근거로 하는 거는요 제가 1,500명 정도 되는 기획자 톡방 한 3개 정도에 참여해서 제가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 고민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 제 컨텐츠 중에 기획자 베이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들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직무와 관련된 상담 되게 유사한 정책적 상담을 저한테 해오시면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사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이런 정보들을 또 디테일하게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챗 스터디 또 제가 강의를 나가면 그 강의 쉬는 시간 이런 중간중간에 기획자분들이 저는 이제 강의가 그 취미로 하는 거죠. 이제 본업은 따로 저 IT 쪽에 그 사업 그 관리하고 기획하고 PM 하는 거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강의가 꽤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그 수강생 분들에게 그 회사의 상황들을 물어본다든지 또 오프라인 커피챗 같은 거를 해서 한 2시간 정도의 모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가볍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듣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첫 번째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안에 있는 아레나들은 다 나눠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 내에서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런 그 나눔의 정보들을 수집한 근거로 용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영역에서 전부 그 요구하는 아레나를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가졌을 때 현장에서 실제 쓰는 그 필요로 하고 요청되는 아레나들이 뭐고 이 아레나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분배되더라 라는 정보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를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이렇고 현장은 이렇구나 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제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거 정체성을 한번 잡아보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건 이제 다분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의 이 방법을 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향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 동일한 형태로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그리고 제가 보던 것 중에 정말 인사이트를 얻는 많은 좋은 기획자분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거랑 이어지는 다음 고민이 내가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지? 커리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내 경력상의 사원 부분의 경쟁력을 어떻게 세우고 그걸 표현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컨텐츠로 좀 추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PM이라는 용어의 P가 도메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뭐냐? 외부에서 고객이 원하는 IT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예요. 우리 회사에 요청이 와서 내가 SI 회사 아니면 웹 에이전시 회사예요. 저기서 고객이 만들어 달라 그래야 그 시스템 만들기 위해 계약을 하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그 단 기간에 계약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SI 웹 에이전시 구축형 솔루션 등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프로덕트는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특정 IT 프로그램을 그 회사의 상품화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플랫폼 엄청 많죠.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데가 그 내부에서 그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매니저, 프로덕트의 오너십을 갖는 오너 이러한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플랫폼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인하우스 베이스로 IT 그러니까 인하우스라는 건 내부 우리 회사 내부에서 그 외부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시스템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에서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아레나 부분을 제가 PM하고 PO는 사실 같이 묶여야 되는 게 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PM이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아까 말한 발생한 IT 프로젝트를 문제가 없이 잘 되도록 하는 총괄의 업무예요. 기획하고 별도예요, 이거는. 기획자 위에서 관리를 하는 총괄 업무인데, 이제 SI나 그 상황에 따라서는 기획자분이 이 PM, 프로젝트 매니징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프로덕트 오너는요, 용어 자체는 지금 보시는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프로덕트 오너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 프로덕트의 목적과 비전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시장 조사, 사용자 조사, 경쟁력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회사의 방향성과 전략,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근데 이런 타겟으로 이런 시장에 이러한 경쟁력을 갖고 만들 거야라고 방향성을 정해주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을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에자일 기준으로 지금 많이 하니까 에자일 팀이 필요한 액션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 협업을 리딩하는 업무까지 포함된 거를 그 PO의 역할로 기본적으로는 잡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컨텐츠나 실제 책이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한 내용들로 일단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직무 부분은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분되는 게 이제 기획자라는 그 컨셉에서 분기된 그 용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기획자, 두 번째 IT 기획자, 세 번째 특정 기획자인데 요건 제가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서비스 기획자 같은 경우는요, 그 프로덕트에서 많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컨셉을 직접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역량을 포함한 기획자입니다. 이 기획자가 어디에서는 그 화면의 정의까지 하는 설계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아이디어 정리해서 설계 바로 밑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UX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또 별도의 용어로 되는 사람들과 코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아레날 부분 제가 좀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IT 기획자는 전통적으로 이 프로젝트 형태로 일을 하는 쪽이나 프로덕트에서 동일하게 발생해요. 뭐냐? 그러한 개념의 요구사항이 정리됐을 때 요구사항을 내가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IA하고 SB가 나올, 스토리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하는 일을 하는 거를 IT 기획자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기획자든 IT 기획자든 여기에 특정 도메인 그 역량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는 무슨 기획자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기획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AI 기획자가 되게 모호한 저는 말로 들리거든요. 왜냐? 서비스 기획자든 IT 기획자든 기획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도메인은 AI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유용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어떤 그 서비스 기획이나 IT 기획을 다양한 걸 해도 이 AI 같은 경우는 AI에서만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획자,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빌딩을 하기 위한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런 툴부터 시작해서 걔를 모델링하고 IoT 장비들이랑 허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IoT의 개념. 그러니까 같은 기획을 하더라도요, 그 전문 도메인 역량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쌓이게 되는 지식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전문 기획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 영역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AI 기획자예요, 뭐 디지털 트윈 기획자예요, 무슨 기획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그 지망하는 이제 또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럼 용어에 이제 집착을 그러니까 용어에 꽂히게 되는데, 그 용어를 보면서 나는 AI 기획자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들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다수의 분이 생각하는 형태의 생각을 제가 공유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하나 포지션이 돼 있고, 이 갭이, 그리고 PM하고 PO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걸 묶어놓은 이유가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스타트업을 총괄할 때도 이런 부분에 역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 찾아보면 이 PM이랑 PO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름까지는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PM은 상위 개념, 그 다음에 PO는 그 아래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IT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PM, PO라는 용어를 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PM이 위의 개념에서 리딩을 하고 PO가 그걸 구체화시키는 건데, 반대의 개념으로 PO가 위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가고 PM은 결국 매니징을 하는 거니까라는 밑에 개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O하고 PM은 좀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 안에, 다음 문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아레날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R&R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통합적인 R&R이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이 영역을 하는 분들이 4개의 역할에 대해서 요구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역할이 다 해도 되고요. 그 중에 특정의 하나를 해도 된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사업의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책임지는 역할까지 부여받게 돼요. 이거는 이제 주니어급은 아니고 약간 올라가는 시니어급들한테 발생하는 롤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역할이 이제 2가지 정도 일을 시키거든요. 방향성을 제시하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시스템의 목적과 비전을 정의하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책임의 역할을 묻기도 해요.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제 네가 이걸 주도하고 그만큼 권한을 받고 또 급여도 받고 정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네가 진행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책임이라는 게 손해를 봤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평가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근데 여기는 관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성공 여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롤이 요구되고요. 2번째는 마케팅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2가지인데 분석과 정리를 시켜요. 분석은 자 일단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분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런 서비스 프로덕트 개념 들어가는 거는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메인 타겟. 이제 기획자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페르소나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정리해서 가상의 타겟이 실제 좋아하는 행동 패턴, 서비스 이용하는 패턴, 이들을 매혹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또 이들에게 뭔가 부가가치를 발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들에게 포진되어 있는 시장은 어떤 상황이고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 분석된 내용을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분석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다 보면 만들고 막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이 떨어졌어 이랬을 때 매출 포인트가 뭐고 이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라는 데이터 분석의 개념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분석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건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이러한 시장 분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매혹적인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것들을 컨셉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요때 단계까지는 실제 화면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컨셉을 구체화하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 IT 기획의 직무가 있습니다. IT 기획은 이렇게 정리된 그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뼈대를 세우는 IA를 만들고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IT 기획자들이 진행했던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UX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앞단에 이 비즈니스 모델 아까 만드는 제가 정리 부분 있잖아요. 요걸 하고 그 역할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UX라는 개념이랑 우리 피그마 같은 툴들이 들어오면서 기획하고 디자인 경계가 지금 계속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왜냐 하나의 툴에서 기획과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디자인 분야의 일부적인 부분 그리고 단순히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UX의 개념을 해서 사용자를 분석해서 더 매력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역량까지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일과 비슷한 거예요. IT 개발 관리인데 먼저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을 요구합니다. 방향 정리는 내부 조직에서 어떠한 개발 방법론을 사용하고 그 안에 들어갈 R&R을 우리는 조직을 나누는데 에자일이라는 같은 용어고 뭐 스크럼이든 이런 방법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건 회사마다 다 달라요. 표준이라는 개념을 갖고 해도 심지어 그 표준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딘가에 배워요. 그러면 배울 때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할을 정리하는 일을 기획자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오너,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은 이런 부분이 개념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니까 불균형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전통적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정을 계획하고 진척을 관리하고 개발자랑 소통하면서 개발 관리를 하는 역할까지 요구를 받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받는 전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앞뒤로 조금씩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서요. 조직이 작잖아요. 규모가 적으면 이거 전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좀 커질수록 이게 분화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니어일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개발 관리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게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한 케이스 중에 이거를 뽑아갖고 이거하고 이걸 나한테 시키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걸 시킬 때 이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시킨데 만약에 이게 벗어나는 부분, 예를 들면 실제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그 고객 상대하는 CS까지 하는데 막 이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 전문 영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취합해서 방향을 만들어가면 역량적으로 굉장히 강한 게 되는데 다른 업무 부분들은 경험은 좋지만 실제 본업하고는 좀 다른 그 경쟁력이 쌓일 수가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계속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말한 건 이거예요. 시장에 표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되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 나는 IT 시장에 대부분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이 중에 누구한테 맞춰야 되지? 라는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예를 들면 내가 화면을 고민하는 것보다 나는 손으로 막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최상성을 높이는 게 잘하는 일이고 즐거워 라고 하는 사람들은 IT 기획 중심의 업무의 역량을 쌓아가면서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근데 나는 이런 것보다 새로운 걸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분석하고 찾아내는 게 재밌어 라고 하면 아까 상위단의 그 컨셉에 대한 개념으로 방향을 만드는,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하면 현장 상황을 아까 제가 이해를 시켰죠. 각각의 역할이 있고 회사마다 다르고 그 역할의 범주가 이 안에 들어가고 이걸 짜집기 하듯이 써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건 IT 업계에 지금 PMPO 서비스 기획, IT 기획 등 용어 부분에 있어서 정의된 기준이 있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부 포함되는 범위가 있을 뿐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용어 자체는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PM이라고 일을 하잖아요. 떳떳하게 PM이라고 이해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 PM은 이런 건데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반대로 말하면요. 지나치게 용어를 강조를 해버리면 PM은 이런 걸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또 어리석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나만 그렇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나를 대표하는 용어 하나를 베이스로 가져가되 그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정체성 기반의 정리를 하고 확립을 해서 자신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제가 설명한 R&R 중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제가 꽤 많은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제가 개발자의 역량보다 그 앞단의 관리 역량 부분에 즐거움을 얻고 또 그 부분에 특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키워가고 있으니 지금은 주변에서 제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근데 이게 기존에 누군가가 이런 걸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성향을 파악하면 걔를 어떻게 하면 더 특화되고 전문화시킬 수가 있을까? 저는 PM하고 사업관리하고 사업기획 요 세 가지를 핵심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거, 이거 노력을 해요.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발자지만 개발자에서 내가 개발하던 시절 이전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찾아봅니다. 새로운 관리를 하려면 새로운 개발 안 해야 돼. 심지어 코드 레벨까지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개발 베이스니까.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꼭 제가 말한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것 중에 내가 뭔지를 보고 그 커리어를 했으면 플러스 알파적으로 얘를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가면은요, 여러분들 약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흔들림이 없이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정체성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리를 하고 이때 이제 내 모양까지도 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때 누구든지 나를 필요하겠어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요. 현재를 한번 다 바라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걸 나한테 정말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회사인지 라고 봤을 때 맞으면은요, 그 회사 내에서 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안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회사에서 방향이나 이런 역할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상의를 해보고 조정을 받으시고. 근데 이런 걸 다 젠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젠틀하게 했는데도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서 전략적인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화 분석 및 거기에 대한 적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진행을 하겠죠. 열심히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할 때 1년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을 만들어서 앞에만 한 두 가지, 내 정체성이 여전히 동일한지, 그 다음에 현 상황이 여전히 그걸 잘 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외부의 상황이 변화가 돼서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점검을 해서 앞에 두 단계를 다시 한번 또 가고, 이런 형태로 방향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반복을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좀 하는 부분이, 나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은 좋아요. 근데 그 선택이 잘 안 되잖아요, 고민이. 그러면 이때는 이거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장기적인 고민이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내 고민에서 내가 의사결정 못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할 만한 충분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앞에 세 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야를 계속 넓히고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 비용도 기회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컨텐츠가 좀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 내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늘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을 어떻게 다음에 컨텐츠를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이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경쟁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이제 경쟁력을 세웠어요. 그리고 방향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거를 잘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히 기본적으로 이직이겠죠, 하기 위해서 경력서 및 포트폴리오를 내가 잘 경쟁력을 만든 걸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과 또 많은 인사이트들을 듣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시야를 넓히는 게, 왜냐면 이 시장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단에서 결국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굉장히 근접한 일을 앞으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이나 이런 현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릴 텐데, 이런 게 있어야라고 홍보가 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홍보의 개념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나누는 형태로 할 거고, 필요하다면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임들을 주기적으로 소모임 형태로 한 5명, 10명 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컨텐츠가 길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으로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